그런데 오늘 국감과 관련해서 대장동 건은 아니지만 의외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8년간 수행한 수행비서역이 조폭 폭행 사건의 전과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떤 의혹인지 함께 보시죠.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아니, 수행비서면 측근일 텐데 이 뭐 조폭 폭행 사건 전과 의혹이 어떤 겁니까? 2007년도의 일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수행했던 비서가 당시에 그런 어떤 보안 용역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뺏기 위해서 어떤 오피스텔을 덮쳐가지고 거기서 큰 사건이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보안 용역을 뺏으러요? 네, 보안 용역 사업을 이제 뺏으러 어떤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성남의 거기서, 조폭들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뭐 종합시장파 국제 마피아는 조폭 이름입니까? 네, 그러면? 저러한 그 종합시장파 국제 마피아파라는 그 조직 폭력배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거대한 어떤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수행 비서가 그래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매체의 의혹은 그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 김모 씨가 폭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벌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 봐라,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이런 사건에 수행비서가 있다니 얼마나 이게 정말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냥 그 사건 현장에서 폭력이 연루됐을 뿐이지 어떤 조직폭력배에 들어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현장에 있다가 이제 처벌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항상 측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을 그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비서실에서 나를 뭐 이렇게 모시거나 한 사람들이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산하기관에 있는 어떤 임원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비서실에서 일하는 이제 비서가 수행 비서가 이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정말 측근의 일이고 측근이 이러한 잘못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특히나 조직폭력배의 이름이 언급되는 폭력 사건으로 실제 처벌까지 받았다면은 이건 측근의 비리고 이재명 지사의 인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보안 용역권을 두고 조폭을 동원해서 이권을 뺏으려는 어떤 조직폭력 사건에 이재명 지사를 8년간 수행한 수행비서가 그 폭력 사건에 가담을 해서 징역, 집유 1년까지 징역, 실형이 집유까지 이제 선고가 된 사건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조폭 관련은 아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조폭들이 만약에 싸웠어요. 근데 내가 현장에 있다가 처벌받으면 이건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었고 나는 조폭도 아니고 싸우지 않았는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년 전에 발생한 그 직원의 어떤 과거의 전력 가지고 문제 삼아서 어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전과자에 대한 차별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43명이 저렇게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실형이 선고돼야 마땅한 사건인데 지금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적극적인 가담자라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저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금 따져봐야 되지만 과거에 14년 전에 이제 어떤 범죄 전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문제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양 정당에 범죄 전력 있는 사람들 공직선거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많이 나오죠. 하물며 대통령들도 그랬던 전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떤 인사권을 남용을 했다, 인사권 행사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양쪽이 모두를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중에 조폭 연루 의혹들, 이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다 보면서 영화 아수라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켜봤을 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후보로 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모든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고 내밀한 사이를 옆에서 동행하도록 두도록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과거 조폭 등과 연루돼 있는 전과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인사를 오랜 동안 수행비서로 뒀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 내용을 보도했던 매체에 따르면 이 해당 수행비서인 김 씨의 동생도 같은 용역업체 T사의 소속으로 은수미 시장, 성남시장의 비서로 재직 중이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연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국민들이 궁금증을 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진심으로 걱정 어린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왜 어떤 인연으로 이 같은 인사들과 함께 자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행비서는 사실은 전재수 의원님 굉장히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순정희 변호사의 말씀처럼 워낙 10몇 년 전이요? 14년 전. 그러니까 14년 전 일이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폭은 아니죠? 제가 아마 이게 수행비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를 못해서 뭐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좀 이제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일입니다. 2007년도 일이고 우리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듯이 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폭력을 행사를 한 거거든요.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네, 같아요. 네. 그 철거민들 철거 안 하고 있을 때 조폭 동원해서 막 옛날에 용역대 철거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실제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집행유예로 이제 그 집행유예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돼야 마땅한 것이고. 가담 정도는 낮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제 현장에 있었고 그 싸움에 이제 말려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수행비서를 했다면 아마 이제 계약직 공무원을 했을 텐데 공무원이 임용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성남시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네. 그냥 이게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뭐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폭력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싸움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좀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캐릭터 또는 이제 어떤 프레임, 뭐 거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물론 14년 전에 그걸 가지고서 크게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폭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캠프의 입장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지금 뜨겁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열릴 이재명 지사 국감의 핵심 쟁점을 저희가 딱 3가지로만 꼽아봤습니다. 요거 3가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 화천대유 대장동. 딱 요 3개. 일목요연하게. 오늘 어디 이제 국감 얘기하실 때 요 3가지만 딱 말씀하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걸 파악하고 계시군요.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개발 특혜 배임 없나?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대장동 관련 공문 최소 10차례 서명. 사업구조 지시 또는 묵인 의혹. 두 번째, 키맨 유동규와는 어떤 관계? 측근이냐 아니냐? 지금까지 왔던 논쟁. 세 번째, 녹취록 속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그분.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배당금 절반은 그분 거다. 라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야당에서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캠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배임, 유동규, 그분. 딱 3가지 키워드만 마음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오늘과 또 이제 향후 예정되어 있는 한 번 더의 국감 출석을 지켜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